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1173화 전체 내용이 오늘 공개되었죠. 오늘은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드디어 엘바프 에피소드에 미스터리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화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인물의 과거 떡밥이 대거 풀리면서 원피스 세계관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브룩이 입을 열자마자 드러난 존속사례라는 키워드,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와의 연결고리까지. 도대체 군코와 브룩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조로는 어떻게 그 거대한 도리와 브로기를 상대로 무쌍을 찍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 절대 눈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이번 에피소드가 왜 전설의 시작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1173화의 제목은 전사들의 세대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데요. 총 17장으로 구성된 이번 화는 엘바프의 전사들이 보여주는 긍지와 그 속에 숨겨진 비극적인 서사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독자 리퀘스트 표지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코끝에 꼴을 발라서 벌레를 잡으려는 우솝과 나무 뒤에 숨어 입맛을 다시는 초파. 아주 평화롭고 귀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다 작가는 항상 이렇게 본편이 피 튀기는 전개일 때 표지에서만큼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여주곤 했죠. 이번 표지도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야기는 더블 페이지로 웅장하게 시작됩니다. 서쪽 마을을 공격하는 도리와 브로기.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바로 도미 리버시의 영향으로 아군을 공격하는 상태가 된 건데요. 엘바프의 영웅이자 밀짚모자 일당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되어 마을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의 부선장 조로가 나섭니다. 조로는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 거인들의 머리 위로 도약합니다.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미 리버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거인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거죠. 여기서 조로의 전투 센스가 빛을 발합니다. 거인들 사이를 더 깊숙이 파고든 조로는 더 높이 뛰어올라 드디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3도류호의 6도의 갈림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6도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6가지 길을 의미하는데 조로가 지옥의 왕을 자처했던 것과 연결되는 기술명입니다. 더블 페이지로 묘사된 장면에서 도리와 브로기 듀오가 조로를 협공하지만 조로는 검을 써서 이 공격을 유려하게 회피해냅니다. 여기서 오다 작가의 연출력이 폭발합니다. 조로가 피하자마자 도리와 브로기의 무기가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리틀 가든 편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둘은 서로 싸웠지만 이번엔 실수로 서로를 베어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오마주가 연출됩니다. 신체의 일부가 베어나간다는 묘사가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 아군이었던 거인들이 서로를 상처 입히는 장면은 이번 에피소드의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브룩의 입에서 엄청난 진실이 터져 나옵니다. 못 낀 채로 바닥을 기어서 군코에게 다가가는 브룩. 그는 군코를 보며 슈리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슈리 공주라니요. 브룩이 왕실 호위대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브룩은 지금쯤 슈리 공주가 80살은 됐을 테니 눈앞이 군코가 아마 그녀의 혈연관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군코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브룩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 얼굴, 푸른 머리, 오드아이 그리고 성지와 연관이 있는, 심지어 제 음악을 좋아한다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네요. 여기서 성지와 연관이 있다는 대사는 군코 혹은 슈리 공주 가문이 철룡인 혹은 그에 준하는 마리조아의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브룩의 절규가 이번 화의 핵심입니다. 당신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존속 살해자 당신이 죽인 그분은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진 후원자였단 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존속 살해자. 즉, 슈리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버지는 브룩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후원자였습니다. 브룩이 룸바 해적단에 들어오기 전 왕국에서 모셨던 주군이 바로 슈리 공주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브록의 과거가 단순히 슬픈 음악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실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오다 작가의 빌드업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코는 잠시 정신을 차립니다. 브록의 목소리가 그녀의 깊은 무의식을 깨운 것이죠. 하지만 이모는 군코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군코, 설마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이냐? 라며 당황하는 이모. 군코는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쳐 브록이라고 외치고 찰나의 순간 브록과 밀짚 모자 일당을 구속하던 화살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다시 주도권을 빼앗기고 많은 비극적인 상황. 이 장면은 군코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이모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훈련한 남이 일행을 발견한 상디. 하지만 로비는 여전히 소머지의 넝쿨에 묶여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소머지의 배 쪽에서는 거인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리플리를 비롯한 거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구하려 하지만 킬링엄이 소환한 사악한 니카 목마가 그들의 발을 묶습니다. 사악한 니카라니 루피의 기업 빅스 니카를 모독하는 듯한 이 존재는 거인들에게 있어 최악의 악몽일 겁니다. 하지만 거인 부모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전사들 1세대라고 칭하며 목마를 공격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바프의 전사들이 관한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사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마 니카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멀리서 지원군이 달려옵니다. 게르트, 골드버그, 그리고 놀랍게도 로드입니다. 게르트와 골드버그는 도리와 브로기가 보여줬던 회국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며 원거리 합동 공격을 준비합니다. 하는 거야, 골드버그. 알았어, 이중 지휘. 그런데 여기서 로드가 끼어듭니다. 잠깐 나도 같이 한다. 당장 구해주겠네, 형제여. 로드가 누구입니까? 신거병 해적단의 항해사이자 다소 삐딱한 모습을 보여주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로드가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합체기에 동참하는 이 장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3중 지휘 괭구. 3명의 거인이 날린 합동기는 목마 니카를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괭구, 나라를 울리는 소리라는 뜻일까요? 이 엄청난 위력은 목마 니카를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세 거인의 합동기에 맞고 날아간 목마 니카. 하필이면 그가 날아간 방향은 소머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머즈는 넝쿨을 이용해 목마를 쳐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목마는 아이들을 태우려던 배 위로 떨어지고 그 충격으로 배는 목마와 함께 수장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본 소머즈는 경악하며 외칩니다. 배에 떨어진다고 제기랄. 소머즈의 욕설과 함께 1173화는 끝이 납니다. 아이들이 탈출할 유일한 수단이었던 배가 침몰했습니다. 이제 거인들과 밀짚 모자 일당은 이 지옥 같은 섬에서 배 없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을요. 과연 오다 작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까요? 그리고 브록이 말한 성지와 연관이 있다는 떡밥. 이것이 혹시 오로성이나 철룡인, 더 나아가 공백의 100년과 관련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브록이 모셨던 왕국의 정체, 그리고 군코의 진짜 정체에 대한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